톡방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던 그런 시간일 텐데요. 저희 UPF 또 협의회장님께서 또 한민족 전통연구회 회장이신 한동호 회장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에 유 목사님께서 저도 이 강의를 좀 해라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교재는 교재대로 보시고 나중에 거기에 또 혹여 오탈이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눈이 좋지 않아서 뭐들을 쳐놓고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보고 해도 오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유한섭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아침에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폐유를 빌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라는 것은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기 4,300 그때는 80년대입니다. 4,200 그렇게 한 것도 선생님한테 미리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 80회, 81회, 82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념식수를 하는 옆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걸 보고 알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교육계에서 역사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본 학자들이 전부 다가 뒤집어 놓은 걸 이병도, 신석호, 손진태 이 세 명의 학자가 그것을 후학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 이병도하고 손진태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대와 또 사범대학에서 손진태 물리대 두 군데를 가르쳤고 또 신석호는 고려대학에서 가르쳐서 우리나라 소위 명문 학교라는 곳에는 그 왜곡된 역사를 일본 놈들이 전부 다가 잘못 만드는 거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이 펼쳐지는 역사의 장 그것은 역사는 저는 어디 가든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40년, 50년을 거짓말을 처먹고 살다 보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고치자고 그러면 오히려 증거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평생을 거짓말을 먹고 사는 것도 미안하지만 새로이 공부를 해야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나이 80이 다들 넘고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겠지. 요즘의 젊은 학자들은 제 논리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보편적으로 논의 알려줬죠.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얘기하시죠. 판단고기 속에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면 단군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일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팽천 이암 선생이 쓰신 단군 시대의 그 이전의 그런 단기고사가 아닙니다. 태백 신시라고 해서 신시국 이전의 역사서부터 정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군세기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판단고기도 정확하지 않다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백일사 쓰신 이내 선생, 이암 선생하고 정조 할아버지와 정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아주 그렇게 상세히 보여 후기에 조선 초기에 정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역사만 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증신록이라는 백과사전을 쓴 박재상, 저는 그 증신록이 백과사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또는
역사에까지 다 망라해서 15분야의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15가지 분야면 지금 백과사전에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 똑같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 부도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책이 전하는 게 없고 그 자손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본 것을 그대로다가 남겨서 그는 믿을 수가 없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시라서 어제도 제가 천도교회 그 3.1절 행사에 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곡해서 쓸 수 있는 손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증명이 되는 게 고려 시대의 고려 태조 왕건께서 박재상의 후손들을 찾아서 궁성 근처에 머물게 하면서 올해는요 그네들로부터 역사를 강의를 들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또 강감찬 장군 잘 아시죠? 강감찬 장군은 장군이기 때문에 문과 출신인 줄 아시지만 강감찬 장군이 문과 출신입니다. 그분이 또 부도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 기록에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종대왕께서도 박재상의 자손들을 찾아서 그를 공간 옆에다가 거처하게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들었고 그 시대에 바로 매월당 김시습 선생께서 그 책을 전부 읽어보고 거기에 우록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진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월당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성모 이익 선생께서 그 부도지를 읽어보시고 부도지에 나오는 연대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연대를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성호사설에 이런 책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마고 시대에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릴 트위터에 그 마고 시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고 시대에서 소위 하비로 고원의 한 자락인 이 본륜산이라는 곳은 바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천산과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거기서 뻗어나오는 자락에 본륜산이 있고 위에는 천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륜산에서 일단 마고성에 오셨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마고성이 마고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쌓여져 있었다. 그러면 뭘 또 거기에서 제시해 주느냐? 마고 이전에 세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 주시면서 그것을 숙제를 남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저도 4, 5년을 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고서들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저는 뭐 중국어를 모릅니다만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만 중국어 아주 뭐 중국 사람이 또 한족이냐고 그래요. 파족이냐고 그런 쪽으로 저기에서 풀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인류시원의 역사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그 한단고기뿐 아니라 부도지 이런 것은 전부 정리하다 한단고기에도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환인의 아버님이 유인시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부도지에서 밝혀집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의 책에서 밝혀지지 않는 게 또 다른 책에서 밝혀지고 그 부도지에서 나오지 않는 장고 역사에 대한 것이 중국의 제가 역사 책들을 전부 다가 한 10여 권을 읽어보았는데 그 속에 나타나는 게 반고,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이 네 분에 대한 것이 전부 다가 천황, 지황, 인황 반고, 천황, 지황까지는 1만 8천 년치입니다. 그러면 5만 4천 년이죠. 거기다가 또
일왕씨의 시대는 84,600년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간을 합산하면 그것만 해도 10여만 년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왕씨는 천왕지왕은 신입니다. 인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구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전해오는 밀도에 전해오는 전설은 마구는 하늘의 선약을 다스렸던 의인입니다. 하늘의 모든 병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마구하니 똑똑한이라는 그러한 그 지명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옛날 재래식 그 화장실처럼 돌 2개 놓고 그런 바위 2개가 얽혀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은 마고 할머니에게 병든 사람이 거기 정골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막을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동막골에 대해서 영화 동막골을 보신 분들이 동막골이 별거냐 아니면 이상한 전쟁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막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 든 사람을 별도로 격리해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로 쌓든 흙으로 쌓든 집을 지었어도 그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성으로다가 빌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면 하늘이 감동을 하시면 마고 선역해서 선역을 내려주셔서 병이 낫다. 이것이 전설로 전해오고 있는 저희 동네의 전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대한민국의 의무사령부라는 사령부가 들어왔고 국군통합병원이 거기 와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기 오면 또 살아납니다. 이것이 전설과 지명에 얽힌 사실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고께서 오시기 전에 그랬다는 것을 전부 정리하다가 보니까 인왕씨를 마고 시대로 보는데 신께서 인간들에게 그때 당시에 수명은 보통 2000년, 3000년이니까 한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기간이 한 2000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다 보면 108,378년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약 11만 년의 역사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장고한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인류 최초의 독생녀, 여러분들 독생녀 입에 담으시지만 독생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을 많이 여기저기서 얻어다 보고 읽고 또 거듭한 것이 우리 동경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학의 경전의 대전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천주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 많이 이해를 하시고 있는 단군 조선 시대에는 단군께서 천주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 이전서부터 왔던 것은 절대로 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천제를 지내는 것은 고종 황제 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기념일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면서 몇몇 사람이 일제와는 절대로다가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돼. 천만에 봤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일본을 쟁취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인들을 끌어안아서 그네들을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런 독립선언서에 넣겠습니까? 내가 독립만 하면 그만이지 왜 일본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이 정신이 있었겠습니다. 상고 역사를 두드려 보면 일본의 모든 혈통은 우리 한민족의 혈통. 그리고 일본의 옛날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은 키가 약 145에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난장이족에 해당되는데 요즘하게 문자로 따지면. 그리고 일본이 중국 대륙에 있었어요. 대륙에 있다가 대만으로 밀려났다가 이 일본 열도로 온 것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 선대들은 아시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내 형제가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가서 똑같이 성현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 선대들의 마음. 왜 세계 평화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인류 시몬의 근본 민족입니다.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마고 시대에서 넘어와서 환인, 환웅, 단군 그 이후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환인을 보통 7분이 3,300이라고 하는데 37분이 45분이 23,000원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환웅께서도 18분이 뭐 16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만든 37분이 그걸 다스렸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학자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러한 상고 역사의 전도사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0몇 년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들고 받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상고사 학회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하자. 옛날에 이중재 박사께서 한국 상고사 학회라는 학회를 만드시고 거기에도 제가 회원이었습니다만 이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가 다정해 놓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연목이 없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죠.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역사라는 깊고 깊은 그 토양을 기름지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라는 뿌리를 확실하게 착근시키고 오늘이라는 나무를 성장을 시켜서 미래에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올바른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아리랑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티벳에 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라사라는 곳이 옛날에 티벳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피폐해졌지만 거기에 가면 호탈라타국이라는 노란 불조라는 불조의 총본산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해발 3,200에서 3,400고치입니다. 호탈라타국은 약 3,500고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노스님에게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치부천왕이 다스리던 땅이고 한민족 중에서 유럽 사람들이 지칭하기는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아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은 랑이 되죠. 아리랑이. 그런데 독일이나 뭐 이런데 로마에서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리안족들이 넘어간 고개가 아리랑 고개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아리랑 고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릉에 가면 아리랑 고개 있죠. 있기는 조그만 거. 그거는 고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개는 영자나 치자를 씁니다. 최소한도 몇백 고치가 돼야 고개라고 합니다. 그거는 언덕 정도예요. 언덕 구자 대구 그럴 때처럼.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전부 다가 여쭤보면서 하니까 거기에 아오 장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오 초와자 그리고 까마귀 오자 그리고 늙을 오자에다가 감초장 그런 긴장 그런 장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 이름이 아리수였다는 사실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왔으면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글자만 들어도 검은 까마귀가 보물을 감춰놓은 곳이 바로 그 아리수다. 무슨 보물일까요? 거기에 가면 노아의 방주의 고향이라는 전설이 있고 아리랑 고개의 전설이 있는데 그 아리랑족들이 그 아리랑 고개가 5,500, 7,000, 6,000꽃지의 세 개의 고개인데 넘는 고개길은 약 한 4,000에서 4,500꽃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네들의 가슴 속에는 늙은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떠나가는 그네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혔고 그 여정이 자그마치 2200에서 2400km 약 6000리길을 두 발로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잠잘 때 덮어야 될 이불이라든지 이불 옷까지는 짊어지면 어깨가 뻐근했어요. 그렇게 넘어가던 그 족속들이 인도에 넘어가서 잠시 나라를 채우는 것이 약 370년을 영위했다는 인도 사람들의 역사학자들 증언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인도로 가서 간지스강 하류라고 했으니까 2200, 2400km. 간지스강 하류면은 인도양 아래 바로 붙어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간지스강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가 세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고 거기에서 또 한 가닥이 그것을 창출해낸 그 가닥들이 또 흘러간 것이 바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 문명을 창달했고 거기에서 더 가서 독일, 불란서 문명을 새로이 창출해놓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영국과 스웨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황을 보고 또 미주 쪽은 어떠냐? 1926년에 그 미국 카네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단입니다. 그네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이동 경로, 아파치 쪽, 그리고 또 두 개의 부족을 보니까 그네들은 이동 경로와 그네들의 혈통을 조사해서 연구 보고서를 낸 것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네들은 우리 한민족인데 시베리아를 거쳐서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라스카로 캐나다로 그리고 미주로 해서 멕시코에 가서 그 유명한 잉카 문명을 창출했고 남미로 내려가서 과테말라와 볼리비아에 있는 그 마추픽추 그 일대에다가 마야 문명을 창출함으로써 아메리카 문명의 종주 혈통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네들의 혈통에 대한 DNA를 측정해 보니까 87.6%가 한국 사람과 동일하다. 그럼 DNA가 87%면 거의 90% 가까우면 4,4,5는 그냥 100%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선대들의 도전정신이요 개척정신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선대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지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벌러지만도 못한 정치판에 있는 저 벌러지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저는 곧 흥정이 되고 이것은 많은 선대들의 이끌음으로 인해서 세계 상위로 갈 수 있는 의학의 발판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그 유명한 세계를 줄고 흔드는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 사업을 취임도 하기 전에 우리와 미팅을 하자고 제의를 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의 선박기술이 세계 제일이었다는 것은 뭐로 증명합니까? 거북선이죠. 철갑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은 적의 레이더나 음파 측정기 또는 이 물결 풍랑 측정기 이런 것에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잠수함. 그 잠수함으로 들어가는 재질을 어디에다 또 썼느냐? K9 자주포에 썼습니다. K9 자주포는 중국의 총참모장이 한 달 반 전인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자멸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띄우는 인공위성 저것도 대한민국 레이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뜨면은 바로 안고 자빠지는 그런 결과인데 또 대한민국에서 쏘는 미사일은 음파, 열파 모든 추적 장치에 하나도 안 걸리는 파장에 의한 것까지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멸한다 그나마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진핑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한국을 함부로 만만히 보지 말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레이저요? 레이저에 핵 분열과 융합이 있죠. 핵융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공 태양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이 불란서예요. 이게 불란서에서 지금 그 인공 태양 만드는 그 연구기관이 불란서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거 가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두 다 선배들이 찬란하게 이끌어온 우리 문화의 바탕이 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들 얘기를 할 때 독생녀, 그리스도교에서 독생녀, 독생남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독생남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생녀는 마고 선녀가 중천시대, 이 신의 시대는 전천시대라고 그러고 그 인간시대를 중천시대라고 그러는데 중천시대 첫 번째 독생녀가 마고선녀. 마고선녀의 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마고상이라는 게 BC 3600년 전, 그러면 얼마 되죠? 약 6000년, 7000년 전이죠. 그렇죠? 약 6000년 최소한으로. 러시아에 세워져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마르코 사랑, 마르코 상. 그런데 그 마르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마고상이다 너희 말로. 그럼 마고상이 왜 러시아에 가 있겠어? 중국의 역사책 진서라는 책을 보면 진서에 4이고 인구는 4만이요 영토는 시베리아가 그 4이국의 전체가. 그네들은 부지런하기가 짝이 없고 추위와 싸워서 농경 축산업을 이끌었다. 인구 4만 명이 시베리아 넓은 별판에 살았으면 뭐 구태기 사람도 사는 게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네들이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었는가를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고 대학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모스크바 대학의 역사 교수가 마침 참석을 했다고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혹시 박사님께서 진서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베리아가 우리 선대들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하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러시아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시베리아가 내 땅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 안타까운 걸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황씨, 지왕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겠느냐? 인간을 다스리는 것, 인간 우리의 뿌리는 바로 바이칼 보스라. 러시아와 지금 현재 그 몽골하고 경계에서 저기에서 몽골에서 가는 게 사실은 편해요. 울란바토르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도 괜찮고 중국에서 넘어가도 되지만 바이칼 호수에는 들어오는 물길, 유입되는 물길이 365개다 6개다 그런데 366개가 맞는 거로 알고 있어요. 5개, 6개. 그런데 나가는 길은 저 북해 쪽으로 가는 배출되는 물은 딱 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론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약 한 3,000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전부 우리 혈통들. 그네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브리야트죠. 브리야트. 거기에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설에 보면 선녀들이 셋이서 학위에서 날라와서 이제 백조로다가 모습을 바꿔서 날라와서 목욕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들로 변해서 목욕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옷을 슬쩍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금강산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기 때문에 무한 배출을 해서 뭐 36명이었다, 12명이었다, 36명에 360명이었다 소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천황씨가 내려와서 다스려요. 그러다가 지황씨가 다스리죠. 그러면서 다스리는데 이제 마고에서 가셔서 인왕씨가 됐는데 7만 5천 년 전에 약 한 5천 년 전에 대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각변동이 생기니까 나온 것이 이 알타이 산맥. 알타이 산맥의 최고봉의 이름이 최고리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가서 스메르 문화를 저기인데 사실은 스메르 문화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죠. 그것도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그리스 문화와 쌍벽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리스 문화를 창출한 것은 바로 우리 안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두 번째 여호와는 또 그럼 누구냐? 여호와. 그리스도교에서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여호웨시라고 합니다. 그 보키시 황 시대의 보키시의 친여동생이며 그때는 그 진혼을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면 사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은 뱀의 몸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부족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문양, 몸에 문신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하던 시절이라고 평가하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 홍산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4만 년 전의 석기와 8만 년 전의 석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이 발전했어요. 4만 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석기 얼마 전 것이 발굴이 되느냐? 최초에 발굴된 것은
진천에서 나온 75만 년 전. 그 다음에 6.25 때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여기 임진각 그쪽에서 발견한 것이 또 같은 시기예요. 그러면 대륙에도 75만 년짜리 석기가 별로 나온 곳이 드뭅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가 먼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 신용화 박사께서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쌀에 대한 그 화석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나라 진천에서는 13,000년, 그리고 만주 홍산 근처에서는 모고 홍산 가기 전에 만주 그쪽에서 나오고서 14,000년이라고 존 카터 코벨리는 미국 여자가 자기 논문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존 카터 코벨리는 여자가 인류 시원의 국가가 이집트 아니고 한국이라는 사실을 논문을 써서 지금 유네스코에 보관 중입니다. 또 러시아의 울라푸틴이라는 세계적인 학자는 한군 세기를 써가지고 그 속에다 적어서 인류 15의 국가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도 유네스코에 보관했습니다. 그 논문. 우리만 모르고 그러면 이 찬란한 역사 속에서 두 번의 국생녀를 배출한 한민족인데 그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국생녀를 탄생을 시키려면 정통한 우리 한민족의 혈통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미에 좀 썼습니다. 국생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는 분은 되시고 안 되시는 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이 빗살무늬 토기하고 태국 문양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도 빗살무늬 토기와 태국 문양이 발전됐고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도 발전이 됐고 유럽 전역에서 다 발전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헝가리, 핀란드에서는 그네들이 스스로 맥쪽 국제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거기 9개 나라의 우리나라 포함해서 헝가리, 핀란드, 여기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9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보이시하느냐? 절대로 했잖아. 그래서 그 창어머님은 솔직히 해서 그 어려운 시점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인류를 위해서 몸 바쳐서 뛰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창어머님 소리를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양반을 우리가 그 목생녀로 추대를 해야 됩니다. 그 말미에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설이나 또는 반기고사 이런 데를 보면 단군들께서 왕이 되시면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 차례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차례가 와서 그냥 왕으로 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꼭 고해야 돼요. 제가 왕으로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글을 남기신 분들이 바로 단군 조선시대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연표문이라고 해요. 내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서 하느님께 바칩니다. 그게 연표문. 생각할 연자에다가 겉표자를 써서 연표문 그리지만 그 한문을 못 배워서 그 연표문 뭐 그런 제목일 뿐이다 이러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바로 마법께서 하느님의 따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오는데 독생령 그 속에서 빼어난 양반들이라 독생령 소리를 우리가 거칭을 붙여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독생녀다 나서는 그 바보들의 입장. 아무리 집단이
종교 집단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에 효를 하고 어머님께서는 또 하늘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 독생녀라는 추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참 아버님, 내 하느님 아버님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맹세드립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영표문 같은 그런 내용. 그러므로 해서 하느님께서도 흔쾌히 간합을 하시고 앞으로 전도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강의 말씀 요만큼 드리고요. 또 하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박 여행 아주 크루즈 여행, 크루즈. 그 크루즈 여행이 뭐냐면 크루즈 선박 회사들이 묶여서 회사를 만들어 있어요. 그 회사에 그 한국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그 윤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인데 그가 저한테 작년 겨울에 그 가입을 해라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여튼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가입비는 200불입니다. 200불 가입비를 내고 매월 내가 이제 여행 갈 때 쓰겠소 하고 적립을 하는 적립금을 제가 그 100불 이상도 좋습니다. 100불씩을 내면 여행을 갈 때 경비는 200불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50% 가면 되는 거죠. 실제 따져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는 지난 그 4월 달에 가입을 하고 8월 달서부터 이제 돈을 내는데 이제 2월 달이니까 700불 넣었잖아요. 그리고 가입비 200불 하고 그러면 900불이죠. 근데 제가 여행을 지금 가겠다 그러면 1600불이 제 여행 경비로 충당이 됩니다.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100불 넣어서 요즘하게 우리나라 예금률이 맨 20%대인데 100불 넣어가지고 100불 나오는 거 100%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건 상속도 됩니다. 내가 못 가면 내 자식들한테 내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윤 박사한테 직접 전화드려서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이 가정연합의 남미의 총본사이 볼리비아에 있다고 그러셨나요? 남미의 이 가정연합 총본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가서 계신 곳 가시면은 계시고 그런 데가 볼리비아라고 했죠. 네.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바로 그 과테말라하고 그네들의 전통 음악이 복거리 장단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복개처럼 똑같아요. 반짝 뜨는 거. 뚱뚱뚜두둑 뚱뚱뚜두둑.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뚱뚱뚱뚱뚱뚱뚱 시를 쳤잖아. 우리 혈통이다 이거예요. 바로 아리랑 우리 인디안족들이 5만 년 전에 메리디아로 넘어가서 내려가서 창출한 그런 우리의 문화가 아직도 그네들이 멕시코에 가면은요 가시 자기네 아파치족 그네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네 전통 의상 데님까지 다 전시해놔. 여자들 댕기머리 쪽지는 거는 우리는 비녀를 꽂는데 그네들은 비녀 대신에 머리끝을 다 이렇게 꽂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인디안들 춤추는 거 보면은 거의가 국거리 장단 박타. 내가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그네들의 춤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전통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질서를 흐트려도 우리는 바로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역사
강의를 한다면 아리랑에 대한 것을 뭐 단추도 단답추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역사 인류시원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박물관에 이 모니터보다 크게 써놓은 것이 대륙 최초의 민족 국가를 형성한 민족이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써붙였어요. 재경박물관 그런가 하면 한암박물관에는 장발령이라는 사람의 글이라고 소개하면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쫓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가 짜가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러면 단군색이 받는다. 그 단군색의 본 이름이 태백신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르다님께서 순임금의 사자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줘서 양자광이나 화하랑 범람하는 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느냐? 아니 그거 뭐 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보긴 해도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내가 시켜줄게. 절강성에 가면은 형산이래요. 저울 때 형자입니다. 저울 때 같은 그게 도산이에요. 옛날 지명. 또 화산이라고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 지금 저희 같은 데는 화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운으로 요 위에다 가로 열고 닫고 형산 저울 때 형자로 바꿔서 두고 보세요. 거기에 우가 세웠다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르단군 시수공덕비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르단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머리가 뭐냐면 회계산 회계산의 근본은 신시중경 한인조선 시대까지 내려오던 그 경전을 감추어둔 곳이다. 신시중경 소장처. 그러면 신시중경에 왜 갔어요? 그네들이 훔쳐갔나요? 그리고 요저 순임금에게 문임금이 선의를 받았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문임금의 둘째 아들이라는 놈이 순임금은 죽였어요. 시해를 했다고. 박정희 시해를. 시해를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순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7년을 버티다가 우를 황제로 순임금의 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산고사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알려드리면 우리 분당교회에 나오시는 신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도사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